여러분, 프랑켄슈타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번개치는 밤에 살아나는 괴물, 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메릴 셸리의 이 소설은요, 단순한 공포물을 넘어서 창조, 인간의 끝없는 야망, 그리고 과연 인간답다는 게 뭔지에 대한 아주 깊고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엄청난 걸작을 함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결혼식 날 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와, 진짜 소름 돋는 말 아닌가요? 도대체 누가 어떤 원한이 있길래 이런 끔찍한 약속을 했을까요? 바로 이 한마디가 이 소설의 모든 비극과 복수를 이끌어가는 뭐랄까 핵심적인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구조부터 살펴봐야 해요. 이 소설 구조가 정말 특이해요. 마치 양파 같다고 할까요?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셸리가 설계한 그대로 이 겹들을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볼 겁니다. 먼저 얼음 위에서 온 편지로 시작해서 그 안에 담긴 창조자의 고백, 그리고 또 그 안에 숨겨진 피조물의 이야기, 이렇게 복수의 맹세를 거쳐서 마지막엔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겹부터 시작해 볼까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이야기의 시작이 사실상 거의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건 북극점을 정복하겠다는 야망에 불타는 탐험가 로버트 월튼 선장이 쓰는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사방이 온통 얼음뿐인 북극해 한가운데 월튼의 선원들이 정말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처음엔 썰매를 끄는 인간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대한 형체가 스쳐 지나가고요. 몇 시간 뒤엔 그를 쫓는 건지 거의 다 죽어가는 남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구조된 남자, 이 남자가 바로 빅터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그는 왜 이 황량한 곳까지 왔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죠. 나에게서 달아난 자를 찾으러 왔소. 여기서부터 빅터가 월튼하게 자기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야기의 두 번째 겹, 그의 끔찍한 고백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똑똑했던 청년이 어떻게 어두운 길로 빠져들었는지, 그 집착과 야망의 근원을 따라가 볼 시간이죠. 소설의 부제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잖아요. 프로메테우스는 신들 몰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영웅인데 과연 신의 영역에 도전한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어떤 결과를 맞았을까요? 원래 빅터는 제네바에서 정말 행복하게 자란 머리 좋고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어요. 처음엔 낡은 연금술에 빠져 있다가 대학에 가서 현대과학을 접하고는 완전히 매료되죠. 생명의 비밀을 밝혀내고야 말겠다. 이 순수했던 열정이 어느새 광기 어린 집착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해냅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연구한 끝에 생명의 비밀을 풀어내고 생명이 없는 물질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을 알아내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발견인지 그는 이 비밀을 자기 혼자만 알아냈다는 오만함에 빠지게 돼요. 이게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11월의 어느 음산한 밤, 드디어 피조물이 눈을 뜹니다. 그런데 그 순간 빅터의 위대한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아요. 눈앞의 생명체는 그의 상상과 달리 너무나 흉측했거든요. 그는 끔찍한 혐오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막 창조한 생명을 그대로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바로 이 무책임한 행동이 모든 걸 망가뜨리죠. 자,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버림받은 존재, 세상이 괴물이라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시간입니다. 사실 이 소설의 진짜 심장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태어난 직후 그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어요. 빛, 소리, 추위, 모든 게 처음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불을 발견해서 따뜻함과 동시에 고통도 배우고 숲속 오두막에 사는 한 가족을 몰래 훔쳐보면서 언어와 사랑 같은 감정들을 깨우칩니다. 심지어 버려진 책들을 주워서 인간의 역사, 선과 악에 대해 혼자 공부하기까지 해요. 그는 그냥 괴물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을 가진 존재로 스스로 성장한 겁니다. 이 차이를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빅터는 그를 악마, 흉물, 괴물이라고 불렀지만 피조물의 현실은 어땠나요? 그는 그저 친구를 원했고 사랑을 배웠고 외로움에 고통받았을 뿐입니다. 선한 감정을 동경했던 순수한 존재였던 거죠. 인간의 친절함을 믿었던 그는 용기를 냅니다. 오두막의 눈먼 할아버지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죠.
대화는 잘 풀리는 듯 했지만 잠시 후 돌아온 가족들이 그의 흉측한 외모를 보고는 다짜고짜 공격하고 내쫓아버려요. 인간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바로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거부당한 피조물의 슬픔은 이제 자신을 이렇게 만들고 버린 창조주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향한 불타는 복수심으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멈출 수 없는 비극의 연쇄 반응이 시작되죠. 피조물은 빅터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아주 체계적으로 빼앗기 시작합니다. 빅터의 어린 동생 윌리엄을 시작으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하녀 저스틴, 빅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헨리, 그리고 마침내 빅터의 결혼식 날 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까지. 이 끔찍한 죽음의 행렬은 빅터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이 와중에 피조물은 빅터에게 마지막 제안을 해요. 자신과 똑같은 여성 동반자를 만들어주면 둘이 함께 인간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겠다고요. 빅터는 고뇌 끝에 동의하지만 거의 완성 단계에서 악마의 종족이 번성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여성 피조물을 자기 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이게 바로 빅터의 마지막 배신이었고 피조물의 남은 이성마저 끊어버린 결정적 계기였죠. 자, 이제 이야기는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로버트 월튼 선장의 배, 그 얼어붙은 북극해 위로 말이죠. 기나긴 추격전 끝에 지칠 대로 지친 빅터는 결국 월튼의 배 위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복수심에 불타서 월튼에게 자기 대신 저 괴물을 죽여달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죠. 그런데 빅터가 죽은 후 월트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그 괴물이 빅터의 시신 위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복수가 결코 기쁨을 주지 않았다고, 오히려 자신의 고통만 더 깊게 만들었다고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모든 것을 잃은 피조물은 이제 자신의 끝도 가까웠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월튼에게 작별을 고하고 세상 가장 북쪽 끝으로 가서 스스로 불에 타 재가 되겠다고 말하며 어둠과 얼음 속으로 영원히 사라집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너무나도 외롭고 비극적인 마지막 선택이었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진짜 괴물은 누구일까요? 생명을 창조하고도 무책임하게 버린 창조주 빅터 프랑켄슈타인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편견과 거절 속에서 복수기가 되어버린 그의 피조물일까요? 메리 셸리는 200년 전에 이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